권성동은 제2의 이준석인가? 후보 당무 우선권 묵살. 권성동뿐이 아니고 권성동은 원내대표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과도한 도를 넘는 권한을 행사를 하고 있어서 상황이 저는 이렇게까지 꼬이는데 한 원인이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이 후보 단일화를 하는데 당 지도부가 이렇게 나선 적이 없습니다. 당 지도부는 당의 대선 후보가 정해지면은 다 뒤로 물러납니다. 나중에 뭐 공동선대위원장 뭐 이런 거 맡죠. 이런 거 맡아가지고 일종의 속된 말로 하면은 뒷바라지 해줘야죠. 그 당의 대선 후보가 막 떠올라야지 정권 창출을 하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당 지도부가 대립각을 세웁니까? 대선 후보하고. 대선 후보를 막 떠받쳐야죠. 자기들을 밑으로 가라앉고. 대선 후보를 보고 표를 주니까. 그런데 기억하시겠지만은 2022년 대선 때 이준석이 윤석열 후보가 거의 동급으로 놀았습니다. 무슨 가출을 했다가 데리고 오면은 또 써놓고 가출을 하고 지방에 가서 또 데리고 오면은 또 그래서 그때 국회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당대표를 어떻게 제명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 가서 또 구해주고 그래서 소룡을 벌였죠. 자, 그런데 그래서 제가 권성동, 권영세, 권성동 제 이준석이나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단일화에 나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준석도 그때 단일화에 나섰죠. 당대표가 후보에게 맡겨놔야 되는데 바로 안철수와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를 하려고 했는데 이 단일화 나중에는 이제 극적으로 성사가 됐죠. 고인이 된 장제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주선을 해서. 그런데 그때 이준석 당대표였던 이준석은 반대했습니다. 단일화에 반대했습니다. 아예 본인이 안철수와 묵은 감정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반대를 했습니다. 만약에 단일화 안 됐으면은 0.73% 차이로 정권 창출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 대표가 후보들 간에 하도록 놔둬야 되는 거를 이제 개입을 했죠. 어쨌든 그때는 반대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자, 그런데 지금 두 사람이, 그러니까 그 전에 성공한 단일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장 성공한 단일화가 노무현 대 정몽준이었는데, 그때는 정몽준은 국민통합21의 대표였지만은 노무현은 당대표가 아니었죠. 당 지도부는 따로 있었죠. 그런데 그때 노무현에게 단일화를 압박한 사람들은 그때 후단협이라고, 후단협 사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후보 단일화 협의회. 그래서 후보 교체론을 하면서 노무현을 압박을 해서 정몽준하고 빨리 단일화 해야 된다. 그때 정몽준 후보가 그 세계 축구협회 부회장 이런 것을 하면서 그때 2002년 월드컵 이 4강전에 우리가 오르는 그 효과를 정몽준 후보가 굉장히 많이 봤죠. 그래서 인기가 좀 올라가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노무현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안 된다. 정몽준과 단일화 하라고 해서 만들어졌던 게 후단협. 2002년에 후보 단일화 협의회, 후단협 파동이라는 게 있었죠. 그런데 그 후단협을 만든 사람들도 당 지도부가 아니었습니다. 평의원들이 그렇게 했죠. 그런데 지금은 당 지도부 두 사람이 나서서 김문수 후보가 제가 파악을 하기로는 감정이 엄청 상해했습니다. 감정이. 왜 그러냐면은 5월 3일 날 한동훈을 꺾고 경선 후보, 그러니까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딱 결정이 됐는데 그때 세 사람이 찾아갔죠. 결정되자마자 바로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이양수 사무총장 세 사람이 찾아갔는데 축하 인사가 끝나기도 전에 단일화 먼저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단일화 이야기. 이제 단일화 해야죠. 자, 막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돼서 이제 구상을 하고 있는데 딱 당 지도부라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단일화하셔야죠.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구체적인 안까지. 그러니까 이 김문수 후보는 이 원샷 그 단일화를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는 한덕수뿐이 아니고 뭐 이낙연도 같이 하고 뭐 이중석도 같이 하려면 하고 한꺼번에 빅텐트를 쳐서 한 번에 끝내야 된다는 것이 그 전부터 해온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 구상이었는데 그걸 지도부가 가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바로 첫날 인사하러 가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 우리가 다 짜놓은 게 있으니까 일단 한독수 하고 먼저 하고 이게 다 잘 되면은 그 다음에 이낙연하고 하든지 이렇게 단계적 그 단일화까지 막 강요를 한 겁니다. 바로 찾아와서. 그래서 그때 나온 이야기가 아니 여기가 지금 한독수 당이냐 그 얘기가 그때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권성동의 발언을 들었습니다. 오늘 김문수 후보가 기자회견을 했죠.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제 한 주 이따가 경선하자. 내가 단일화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니까. 그리고 시너지 효과라는 이야기를 했죠.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니까 일주일 후에 이야기하자. 물론 이제 저변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간은 김문수 편이기 때문에 일주 연기론을 펼쳤고 한독수 후보는 그러면은 자기가 절대적으로 불리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오늘 두 사람의 국회 회동에서도 그런 말이 이제 주로 오갔죠. 자,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회견을 하고 나서 비대위 회의에서 권성동이 비대위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원들의 명령을 무시한 채 알량한 대통령 후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알량한 시시하고 별것 아니라는 이야기죠. 알량한 대통령 후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참 한심한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원들의 명령을 무시한 채 그 알량한 대통령 후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아침 기자회견하는 모습을 봤다. 정말 한심한 모습이었다. 한덕수 후보를 누가 끌어냈나? 라는 김문수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당원과 국민이 끌어낸 것이다. 지지율이 안 나오면 어떻게 끌어냈겠느냐? 김 후보 지지율이 한 후보 지지율보다 압도적으로 높으면 한 후보가 나았겠느냐? 이 목소리를 막 높였습니다. 거의 막 삿대질을 하는 듯이. 아니, 당 원내대표가 당원들이 뽑은 그리고 지지자들이 뽑은 3단계 경선을 거쳐서 뽑은 대선 후보를 자기 당 대선 후보를 알량한 자리, 알량한 대선 후보 자리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일개 원내대표가. 자, 그 상황이 과연 이해가 됐습니까? 자기 후보를 그렇게 깎아내리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 대선 후보가 되면은 당 대표 역할 다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게 뭐냐면은 당무 우선권이라는 거죠. 당무 우선권. 이 당무 우선권이 대선 기간 동안은 대통령 후보자가 국민의 힘을 지휘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당헌에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 당헌 제74조의 당무 우선권을 발동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부터 당 지도부의 강압적 단일화 요구를 중단하라. 당 지도부의 일방적 단일화 추진을 당무 우선권으로 제재하겠다. 이렇게까지 선언을 했습니다. 이 당헌 74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대통령 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 선거일까지 선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대선 후보들이 사실상 당대표 역할을 하고 다 끌어나갔죠.
그런데 지금 권권 이쪽에서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순반 이걸 가지고 전권을 가져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 관례적으로 그렇게 왔는데 이게 어디서 본 듯한 모습이냐 하면은 바로 이준석한테서 봤던 모습이죠. 이준석도 그때 2022년 대선 앞두고 이 후보로 윤석열 후보가 뽑혔을 때 그때 윤석열 후보는 당무 우선권을 내세워서 인사를 하려고 했죠. 인사를 해서 이 사무총장 핵심 그 자리인 사무총장을 이준석이 임명을 했던 한기호 대신에 권성동, 그때 당시 권성동은 그 윤석열 후보의 측근이었죠. 권성동을 교체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준석이 또 막 반발을 했습니다. 자기 왜 측근 한기호를 빼고 후보 측근을 임명을 하느냐 사무총장이. 사무총장은 당의 그 조직과 그 예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돈과 조직을 관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대선 후보가 되면 사무총장부터 바꾸죠. 그런데 그걸 그때 이준석이 막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죠. 이 김문수 후보가 장동혁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이양수 대신 이걸 반대를 했습니다. 권영세가 반대를 해서 결국은 그 장동혁이 가지 못하고 이양수를 다시 했죠. 그때 이준석 때와 비슷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무 우선권을 침해하는. 그러니 이런 것도 있습니다. 김문수 그 후보 쪽이 아직 대선 후보로서 경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주요 정당 대선 후보는 국무총리나 국회의장 같은 사부요원과 같은 얼호 수준의 경찰 경호가 나오는데 그게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은 경찰 경호, 국무총리급 그 경호를 받으면서 방탄복 입고 막 이러고 있죠.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그것조차도 지금 받지 못하고 있다. 경호를 포함해서 당 후보 대우를 제대로 못 받고 있다. 자, 그러면은 이 당에서 다 해줘야죠. 당에서 다 알아서 다 해줘야 되고 지금 선대위도 만들어줘야 되고 나중에 후보 단일화를 하더라도 그런데 뭐 후보 방도 오늘 처음 들어갔다는 그런 또 보도도 있었죠. 그러니 이게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목적이 뭘까? 목적이 뭘까? 처음부터 나를 끌어내리고 한덕수를 옹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짬짬이를 한 것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본인들이 좀 뒤로 빠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뭐 계속 개입을 하려면은 조정을 해야죠. 양쪽에서 조정을 해야죠. 삼구 초래를 해서 찾아와서 두 사람이 만나도록 하고 그냥 막 방에 들어가서 그래서 합의될 때까지 나오지 마세요. 뭐 이렇게 막 밀어붙이든지 그런 게 아니고 완전히 원래 개입을 하면 안 되는데 후보들끼리 담판을 지어야 되는데 그걸 개입을 한 것도 그렇고 지금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쌍권에 대한 비판이 높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어제 전 당원을 대상으로 후보 단일화가 필요하냐? 뭐 조사하면 당연히 그렇게 나왔습니다. 후보 단일화 필요하다. 오늘 그 조사 나온 것이 전 당원 대상으로 했는데 단일화 필요하다 82.82%, 필요 없다 17.18%, 단일화 11일 그 후보 등록 마감 전에 해야 된다 86.7%. 자, 이 답변이 나올 게 뻔했죠. 그런데 이걸 왜 하느냐? 명분 쌓기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단일화 요구하잖아. 그러니 오늘부터 그 여론조사하고 투표 들어갈 거야. 김문수 후보도 단일화 필요하다는 입장이죠. 그런데 시점을 가지고 아니 조율을 해야지. 그러면은 그걸 그대로 지금 강행을 하고 하니까 지도부가 오히려 원래 개입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지도부가 개입을 해서 더 이거 혼란스럽게 만들고 더 일을 꼬여버리게 만드는 그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덕수 신당설까지 막 노는 거죠.